2021년 12월 32일 올해 마지막 아침 6시 50분을 좀 넘은 시간. 어둠을 향해서 붉은 신호등 불빛 아래 차를 멈춰 세우고 감정의 변주곡. 뭐 하나 사실은 쉬운 게 없지. 어제는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충고, 격려, 그리고 위로 이런 것들을 받았고, 생각을 하는 건 다르지 않다. 그냥 허허실실, 어쩌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상황. 약간 동떨어져서 보는 듯한 시각.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반증. 사실 쉬운 건 아니고,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울컥한 건 살짝,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거나 혹은 부모로서. 근데 조금 다른 시각이 있었지. 나라면 자퇴를 안 시키고 삼수를 안 시킨다. 이건 시킨 게 아니거든. 결과고, 그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체계를 따라가는, 극구 반대해서 삶이 별거야 그러면서 나와 같은 인생, 어쩌면 뭐 크게 반항한 건 아니고 크게 고민한 것도 없었지만 그냥 맞춰 사는 인생. 어쩌면 무난하지. 무난하고 무던하고 뭐 특별히 맞춰가는 거지. 눈치도 보고 능력도 키우면서 두루두루 그냥 어울리면서 특별할 게 없는 세상이다. 남들과 같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그 생각들의 실행. 마치 인생은 그래야 돼, 인생은 그렇잖아 라는 듯한. 그래서 그냥 한마디를 던졌잖아.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옛날과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도 있지. 사는 거, 경험, 옛 고려 혹은 로마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몽고, 칭기스칸, 아니면 유럽의 어떤 번성했던 어떤 그런 시대들, 미국, 지금의 우리나라, 어떤 기술의 발전, 이거는 그 당시에는 항상 해왔던.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혁신이라는 말을 썼다기보다 노력하자, 발전하자 라는 말의 어떤 온화한 표현을 썼다라고 보여져. 물론 당시에는 뭐 가장 격한 표현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술의 진보, 혁신,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고 몰아치고 휘둘리고 거기에 마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양 집중하고, 사실은 로켓을 쏜다고 내 삶이 윤택해지느냐, 우주로 나가는 것이 필연이야, 아니면 과학의 기술이 그만큼 이제
어쩌면 정점에 달았기 때문에 로켓을 쏠 만큼의 기술이 됐다라는 거야. 어떤 우연이든 필연이든 뭐 상관관계를 보든 인과관계로 보든 사실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야. 사실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 아니라고 한들 안 가겠어? 사람이 앞에 대한 돈을 벌 거에 대한 벌릴 거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듯이 훌륭한 영화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함이 사실은 돈의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거, 정말 대박 터질 만한 거에 돈이 몰리고 계속 몰리니 우상향을 한다는 거지.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그 당연한 투자의 처가 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술들, 로켓, 어떤 전기차, 너무 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렇지만 손에 잡으면 바로 닿을 수 있을 만한 것에 대한 투자가 엄청 몰린다는 거지. 사람의 기본 수요가. 뭐 20년 후에 이때 투자를 했으면 아유 대박 터뜨렸죠 할 수 있어.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 새싹만 보이는 어떤 것들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테슬라가 안 그렇겠어? 테슬라도 그랬다는 거지. 지금이 어떤 우주와 게놈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찬밥을 받고 있고, 그런 오늘은 좀 멀리 돌아볼까 하고, 차 소리가 또 녹음이 돼가지고 별로겠구나.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보통 움직이면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출근길에 차 안에서, 그래도 다행히 한 손으로 입에 가까이 대고 하니까 차에 우는 소리보단 내 소리가 더 선명하지 않을까? 마스크도 내렸고 지금은 좀 사뭇 달리 가고 있지. 보통 7시 전후에서 도착하면 사무실에 난방기를 틀고 PC를 켜고 보통 그렇게 산책을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근데 오늘은 멀리 갈 것 같진 않고 한 바퀴 도는, 바람은 잔잔하고 하늘엔 구름이 없이 펄해. 근데 어두워. 딱 지금에 어울리는 시간. 내 마음은 그런,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정말 힘들겠지. 그럴 거야. 그래도 돼. 사실은 입으로 내뱉는 말들은 내 생각과는 달리 대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난 누군가, 혹은 당신이, 혹은 영록이가, 혹은 영탁이가, 지영이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크지 않다. 내가 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실패나 이런 것들이 두려울 게 아니라면 기꺼이 할 이유는 있다고 봐. 어떤 걸 해도 좋아. 근데 어떤 걸 할 때 그 어떤 것이 조금은 근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뿐인데, 거기에서 바라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나는 그 어떤 것은 동기, 의지,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어떤 주장, 그런 게 더 그쪽을 더 선호하지. 뭐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왜? 혹은 청소를 통해서 뭐, 그런 저런 것들을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럴듯함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라고 봐. 내가 지금
느끼고 누리는 이 집에서, 혹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이런 삶의 어떤 속에서 가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거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 다양한 물소리, 쪼르륵거리는 소리, 유난히 더 크게 들리네. 그리고 아마 이 차 소리가 주로 그러네. 이 차 소리도, 찻길도 굉장히 기니까 이 동선에서 보면 뚝방길에서조차 들릴 수 있으니 그럴 가능성이 크겠네. 아쉽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 뭐 찻길을 벗어날 길은 없고, 어디 조용한 곳에서 혼자 1시간을 정적인 데서 떠든다는 것은 굉장한, 상대도 없이, 상대가 있으니 말은 잘 나오더라. 근데 주제가 다르지. 그래.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이어서 얘기한다면, 난 그렇게 봐. 뭘 해도 좋다. 사실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적었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변기에 앉아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로 시작을 했지. 자랑스러워해. 어떤 걸 결심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칭찬을 받을 일이고, 그 결심을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도전했다라는 게 두 번째 칭찬이야.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다시 재도전을 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칭찬은 또다시 도전을 했다는 거지. 이게 뭐 수능이든 사업이든 아이템이든 어떤, 사실은 그게 과제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러한 판단,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도전이 칭찬받아 마땅하다. 물론 반대로 욕 좀 먹을 만한 일도 있지. 자아와 자기의 흔들림, 지나침. 그러니까 뭔가를 도전할 때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면 안 돼. 왜냐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 어쩌면 도전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실현과 이상과 방향, 길을 가는 건데, 길 자체를 가지 않고 멈춘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아니, 뭘 하든 길은 먹는 거고, 길은 나아가는 거거든. 길은 가는 거라고. 나아간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면 뒤돌아가든 앞으로 가든 가는 거야. 가는 걸 멈출 이유는 없는 거지. 좀 말이 조금 애매해지네. 어떤 과제든 사소해. 그래,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조차 이렇게 과제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누군가를 초대하겠습니다. 오케이. 초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처럼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 그 하나하나가 단막극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잠자는 시간의 단막극, 밥 먹는 시간의 단막극, 함께 부모에게 향해서 갈 때와 가서 지내는 시간의 단막극,
그리고 가족이 각각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 보내다가, 보내는 시간도 단막극이지. 이렇게 사실은 각각이 끊어진 어떤 막이지. 한 막이 연결된 게, 그래서 연결을 시키니 삶이 되는 거지고 인생이 되는 거고, 그 단막극이 길고 길게 한 줄기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그 길이 끊김없이 쭉 이어지는 거야. 마치 가족이 태어나 자라 멀어졌다가 때 되면 모였다가 하다가 모이고 자손을 내고 다시 또 때 되면 모이고, 길고 긴 인연의 고리를 마치 당연하던 듯이 가는 것처럼, 오늘도 짧은 코스 생각을 잘한 것 같다. 근데 너무 춥네. 대신 좋아. 개는 짖는 개가 있는 걸 알아. 짖는 소리가 싫어. 그렇다면 피해. 얘기를 해봤지. 개를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아니면 옮겨주세요. 말 안 듣잖아.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건 어쩌면 그건 본인들의 판단인 거야. 내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똥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냥 피하면 돼.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심히 지나가면 돼. 듣는 소리가 싫다면 귀를 막아도 좋고. 근데 그 또한 노력의 일환이지. 무시, 무관심. 사실은 가장 큰 그건 무관심이지. 어쩌면 무관심함도 배울 필요가 있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초점이 빗나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로서 본다면 무관심이라는 기술은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정을 떼면 거기에 얽혀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잠시 가라앉잖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라고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발 한 발 떼다 보면 일단 신발부터 밑바닥은 멀쩡한지, 끈은 멀쩡한지 헐렁한지 아는지, 신발은 맞는지, 이것부터 시작하면 뭐 옷은 혹시 추우니까 장갑은 지금처럼 뭐 귀마개를 하게 된 귀마개는 이러면서. 근데 정작 걷는 본인이 이 추위에 충분히 걸을 수 있겠느냐. 못 간다 이러면 몸을 또 튼튼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다는 거야. 난 저기 꼭대기 갈 거예요. 아니, 가면 뭐하게, 그 몸으로. 살 다 터지고 신발도 찢어져가지고 맨발로 가서 뭐하게. 그 자기가 본 꼭대기가 꼭대기냐고. 세상 끝이 어딨어. 그럼 여기에서 보는 건 그거잖아. 물론 꼭대기를 가든 여기에서 안주해 있든, 안주한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반복적인 어떤 삶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지금부터는 내게 얘기하는 거로 해야 되겠구나. 왜 밖으로 향하지? 맞춤개처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달빛에 해 뜨기 전에 주황빛 하늘 아래 시커먼 산들. 충주는 분지지형이라는 거야. 주위를 둘러봐도 다 산이야.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있잖아. 그 안에 내가.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동력이 돼요. 좀 더 나아가거나 생각할 거리가 생긴다거나 그래. 왜냐면 내 성향이, 내 물음이 내가 주는 영향이 그렇다고 봐.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싫어해. 어쩌면.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 어쩌면 그냥 너의 삶 나의 삶이라고 보는 거지. 하지만 연결되다가 대화하다 보면 그 대화에서도 난 주로 삶을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생각하고, 혹은 보다 좋은 말은 그거지.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기 위한, 혹은 삶을 어떻게 무엇을 이라는 고민의 결과와 같이 뭐가 중요한데 라는 거에 대한,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붙어 사나.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럴 마음도 있어. 근데 그건 쌍방이 원해야 되는 것이고, 한때는 모든 가족을 다 모시고 한 집에서 대가족이 살고 싶었던 생각을 했었지. 어쩌면 누군가는 강한 반대를 했겠지만, 사실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얘기를 통해 설득할 자신도 조금은 있고. 왜냐면 많이 늙었거든. 우리가 많은 경험, 감정의 변주곡을 적지 않게 들었고, 다행이다.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이 기록들로 사실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궁극으로 바라는 건 뭘까라고 해서 궁극이라는 블로그에 일상 기록 중에 최상단에 궁극을 넣어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지. 이건 스텝 바이 스텝이야.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을 하다 보니, 그래 궁극으로 바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나는 준비가 됐어.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랬을 때 결국엔 오더라. 되돌이피처럼. 뭐가 중요한디 라는 말처럼 오더라. 너무너무 당연한 일들을 크게 바라는 게 아닌데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날 필요도 없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가. 화가 나. 그냥 아직 덜 익었고 상처 입었으니 본인의 몸 상태도 굉장히 부실한 상황에서 뭘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냐고. 멍청한 짓이지. 신발의 밑바닥과 신발끈, 신발 상태, 옷, 몸 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냥 때 되면 하고 싶은 일,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지. 뭘 해야만 해? 아니면 무난하게 그냥 그 길을 학과나 대학을 맞춰서 가게 되고, 간 길에서 만나는 건 사실은 지금 내 질문과 같은 거야. 네가 그래서 바라는 게 뭔데? 그걸 나중에 묻게 되더라 이 말이지. 다를 거 없이 똑같은데, 아니야. 어떤 상황이든 혹시나 재벌을 원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화끈한 사람, 뭔가 영웅적인 사람을 바란다면 그걸 조금만 낮춰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 내 스스로에게 이미 내 스스로가 나에게 당신 최고야, 너 최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동생과 부모에게 혹은 형에게 자기의 생각을 들려주고, 어떤 생각? 희노애락에 대한 공유? 뭘 해서 즐거웠다, 좋았다. 우리가 함께하고 만나는 이유는 뭐겠어? 숨길 것도 없고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밥 먹고 어떤 얘기들을 했어요. 뭐 물론 여기에 필요한 일들은 사실은 기껌이겠지. 소중할수록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알려야 되고. 그래서 깎여나갈 소중함이라면 다듬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모난 것들이. 많이 알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나서 연결된 사람들과 뭔가를 해봐도 좋아. 굳이 맞춰야 되는 사람들과 살 필요가 있을까? 다시 인생을 설계한다면 그런 것 같아. 뭔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혹은 뭔가를 찾았다면, 자기가 되돌아보거나, 되돌아봐야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만, 앞을 본다고 했을 때 관심이 가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조사해보고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 그걸 하다 보면 마주 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또 함께 하다 보면 알잖아.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 중요한 거야. 함께 할 만하지 않다면 단칼에 베어내야 되고. 왜냐면 발등에 도끼를 그런 사람한테 맞는 거야. 변수는 최소화해야지. 대신 굉장히 웃긴 건 잘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경계는 하는데 그렇다 다 끊어낼 수는 없는 그런 관계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정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아이고, 그래, 또 한 바퀴를 다 돌아왔네. 오늘의 주제를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뭐가 좋을까? 한 발 한 발 다시 들어봐야 될까? 제목을 붙이기 위해선 또 봐.